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주제를 들고 와 봤는데요. 바로 IELTS를 위해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에 대한 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 상황부터 설명하자면 저는 작년에 IELTS 6.5를 따려는 목표로 필리핀 어학연수를 약 5개월 동안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첫 번째 시험에서 6.0, 두 번째 시험에서 6.5를 땄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느껴왔던 바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IELTS를 위해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IELTS를 위해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는 게 과연 도움이 돼? 돈값해? 그게 효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저는 반은 추천드리고 반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총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첫 번째로 왜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게 됐는지, 두 번째로는 필리핀 IELTS 코스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한 장점, 네 번째는 제가 생각한 단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만약 너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IELTS를 위해 필리핀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면 너는 갈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답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가 겪었던 그 당시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캐나다 유학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찾아보니까 IELTS 6.5를 따야 하고 이치가 6.0, 그러니까 네 과목 중에 각 과목 모두가 6.0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IELTS라는 시험 자체를 저는 그때 몰랐기 때문에 IELTS가 뭔지도 몰랐었고 IELTS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도 몰랐었고 IELTS에 몇 과목이 있는지 어떤 시험을 치는지 그리고 이제 라이팅으로 치면 태스크 1, 2가 있는 건지 그리고 스피킹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리스닝과 리딩에는 몇 문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IELTS 시험을 쳐야 한다고 제 영어학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니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필리핀 IELTS 어학연수를 가는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도 없이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2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5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IELTS 어학연수 코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대본을 좀 적었는데 다 외우지를 못해서 좀 스크립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스크롤하면서 읽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약 5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코스를 들었고요. 비용은 5개월 총 해서 1,090만 원을 냈습니다. 1,090만 원에는 기숙사비, 그 다음 식비, 수업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항공료는 별도였어요. 그래서 항공권은 제가 스스로 별도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그 학원이 필리핀에서 IELTS로 가장 유명한 학원이었고 가장 빡세기로 유명한 학원이었어요. 예를 들면 다른 학원들은 한 달에 한 번만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 학원은 매주 모의고사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이 정말 공장식으로 빡세기 때문에 너희 IELTS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선생님의 강력 추천으로 저는 고민도 없이 필리핀으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과정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IELTS 코스였는데요. IELTS 코스가 가장 비싼 코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IELTS 코스는 크게 일반반과 보장반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일반반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반이에요. IELTS 코스를 그냥 들으면 되는 건데 이제 보장반과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장반은 규율이 훨씬 엄격했고요. 저도 1년 전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일반반에서는 허용해 주던 것들을 보장반에서는 허용해 주지 않고 좀 더 자유가 없었어요. 좀 더 저희를 속단했다고 해야 하나? 더 뭔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더 빡센 규정을 정해줬고요. 그리고 보장반의 가장 큰 혜택은
만약 제가 목표 점수가 6.0인데 6.0을 따지 못했다 하면 그러면 내가 수업료를 더 줄 테니 내가 수업료를 무료로 해줄 테니 너는 기숙사 비만 내고 그렇게 학원을 다녀라. 그리고 네가 네 목표 점수를 딸 수 있을 때까지 이 학원을 다녀라 라는 게 보장반의 가장 큰 혜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목표 점수를 못 따면 그 대신 수업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수업 연장비는 무료이고 목표 점수를 딸 때까지는 수업료가 공짜라는 거죠. 엄청 큰 혜택입니다. 대신 규율이 엄청 엄격했는데요. 먼저 이 학원에서는 모닝 스파르타와 이브닝 스파르타가 있었어요. 모닝 스파르타는 아침에 리딩을 공부하는 거였고요. 리딩 선생님께서 리딩 문제를 주시면 저희가 풀고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 그런 수업이었고 1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브닝 스파르타가 있었는데 이브닝 스파르타는 리스닝이었어요. 리딩과 똑같이 리스닝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반은 스파르타가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반을 듣는 학생은 스파르타 반을 굳이 안 들어도 되고 나는 아침에 좀 더 자겠다. 난 저녁에 좀 쉬고 싶다 하면 이브닝 스파르타와 모닝 스파르타를 스킵하는 학생들도 정말 꽤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보장반이었기 때문에 스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 이브닝 스파르타, 모닝 스파르타 두 가지를 다 들었어야 했고요. 그래서 총 모닝 스파르타, 기존 수업, 이브닝 스파르타 이렇게 세 가지 수업들을 전부 듣고 난 후에야 저에게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닐 당시에 학원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저희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아침 6시 40분부터 아침 6시 40분 맞아요. 아침 6시 40분부터 모닝 스파르타가 시작됐었고 8시에 끝났어요. 1시간 20분을 수업을 한 거죠. 그리고 1시간 20분 수업한 뒤 8시부터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8시 40분부터 정규 수업이 시작됐고 점심 이후에도 수업을 계속 듣다가 저녁을 먹고 나면 다시 7시부터 이브닝 스파르타가 시작됐었습니다. 이브닝 스파르타는 끝나는 시간이 8시 35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35분을 수업을 했던 거죠.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40분부터 저녁 8시 45분, 아니 35분까지 거의 영어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영어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수업 구성은 리스닝 수업과 리딩 수업은 그룹 수업, 스피킹과 라이팅은 1대1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정도 공부한 뒤에 저는 필리핀에서 IELTS 공식 시험을 받고 그때 제가 오버럴 6.0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 실력 자체는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제 영어 수준은 그때의 영어 수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영어 수준은 외국인과 프리토킹 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다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전 남자친구가 외국인이었어서 영어를 사용하며 1년 정도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수준이 된 게 이 학원에서 어학연수 코스를 들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단언컨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IELTS를 위해서, IELTS 시험을 위해서 필리핀을 간 거지만 결국 영어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환경 안에 있는 건 영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영어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사는 건 영어 실력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영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어 실력 자체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스피킹과 라이팅입니다. 리스닝과 리딩은 사실 정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는데 이거 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도 해설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구글에 조금만 서치를 해봐도 해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피킹 라이팅은 다릅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지, 문법이 맞는지, 논리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그 누군가의 피드백을 통해서 첨삭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1대1 수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첨삭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스피킹과 라이팅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이 됐었어요. 세 번째는 강제로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좋든 싫든 매일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이걸 정말 매일 반복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솔직히 진짜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IELTS 시험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모의고사인 막 테스트를 쳤고 월요일마다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실력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내 실력이 늘었는지,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건지, 어디서 실력이 줄었는지 제 실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매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죠. 보통 한국에서 IELTS 공부를 하면 모의고사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특히 매주 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매주 막 테스트를 쳤다 보니까 시험에 체화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솔직히 필리핀 어학연수, 캐나다 어학연수, 영국 어학연수, 호주 어학연수에 비해서는 싼 게 맞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캐나다나 호주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 말 들어보면 정말 필리핀 어학연수 비용의 2배, 3배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5개월 동안 약 1,090만 원을 냈고요. 솔직히 저에게는 정말 비싼 비용이었어요. 한 달로 계산하자면 약 218만 원 정도인 거잖아요. 물론 식비와 숙소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과연 IELTS 점수만을 위해 이 비용을 내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리딩과 리스닝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두 과목을 위해 굳이 필리핀까지 갈 필요는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정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오답까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IELTS에서 리딩과 리스닝은 오답만 꾸준히 해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가 많고 구글에 검색만 해도 좋은 해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좋은 해설 자료들이 구글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리스닝과 리딩을 필리핀에서 한 건 좀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저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룹 수업까지 들어가면서 돈까지 내가면서 리스닝과 리딩 수업을 하는 거는 비용적인 부분에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리스닝 수업이었어요. 리스닝 수업에서는 항상 정배속으로 듣지 않고 1.3배속으로 틀어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1.3배속으로 듣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정배속이 느리게 들리니까 잘 들리겠지? 더 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정말 사바사, 개인 바이 개인, 그냥 진짜로 사바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훈련하면 빨리 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는 역효과였습니다. 저는 정배속으로 듣고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점수가 잘 나왔어요. 1.3배속을 하고 들어버리니까 오히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빨라서 캐치를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다 틀리고 앉아있고 그걸 또 오답하자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답을 그냥 다 놓쳤었어요. 그래서 1.3배속이 잘 맞다. 나는 평소에 IELTS 리스닝 공부를 할 때 좀 빨리 들어야 시험장에 가서 정배속을 들었을 때 좀 잘 풀리더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고 그 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크게 느꼈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꼈던 점이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선생님들의 실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정말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반면에 정말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꽤 많았어요. 리딩 문제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거나
문법도 자주 틀리는 선생님들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she doesn't 라고 해야 되는데 she don't 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리딩 수업을 한번 바꿨었거든요. 그 이유가 선생님께서 정답을 찾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학생인데 선생님이 정답을 못 찾으면 전 어떡하냐고요. 저는 배우는 입장인데. 그리고 제가 A라는 답을 찾았고 선생님은 B라는 답을 정답으로 찾았는데 결론적으로 제 답이 맞았었습니다. 제가 더 잘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냥 내가 이러려고 필리핀 왔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딩 선생님을 바꿨지만 이게 항상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랜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선생님이 좀 못 가르쳐서 내가 바꾸고 싶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바꿨어. 근데 그 바꾼 선생님도 못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운이 정말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좋은 선생님도 만났고 좋지 않은 선생님들도 만났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건 제가 운이 좋아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운이라는 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냈잖아요. 돈을 냈는데 왜 제가 이러한 선생님적인 부분에서 운에 맡겨야 합니까? 이건 정말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학원에서는 케임브리지 문제집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IELTS를 잘 모르시는 분들, IELTS 공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케임브리지는 기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된 문제들이 있는 그런 문제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진짜 기출 모의고사 문제집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학원에서는 사설 문제집만 사용을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같은 기출 문제집은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사설 문제들이 케임브리지보다 훨씬 좀 더 지엽적이고 자꾸 사소하고 엄청 디테일한 부분들만 묻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케임브리지가 좀 더 숲을 본다면 사설 문제집은 자꾸 나무만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질문 자체도 공식 문제집처럼 잘 다듬어진 글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뭔가 자꾸 어디서 긁어온 듯한 글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정말 못 쓴 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정말 크리티컬한 단점 중 하나가 제가 사설 문제집을 푼다고 했잖아요, 학원에서. 그러면 모의고사, 막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사설 문제를 냅니다. 케임브리지를 바탕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고 매주 시험을 보는데 매주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수능을 치잖아요. 근데 저희는 작년 3월 모의고사, 작년 9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집을 풀지 사설 모의고사는 그걸 푼 다음에 또 더 풀 게 없을 때 푸는 추가적인 사항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출 문제집을 풀지를 않고 가장 중요한 걸 풀지를 않고 사설 문제집을 계속 때려 박으니까 저는 이게 좀 저에게도 맞지 않았고 실제로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 케임브리지가 훨씬 낫다라는 평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부분이었고 굉장히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리핀에서 IELTS를 공부한 지 4개월 차쯤 됐을 때 IELTS 공식 시험, official 테스트를 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6.0을 받았어요. 제 목표 점수에는 미치지 못했던 점수였던 거죠. 그 점수도 괜찮은 점수긴 하지만 저는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스스로 독학을 해서 overall 6.5 그리고 이치 6.0을 다 충족시킨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 스스로 독학을 해서 IELTS 공부를 했고요. overall 6.5 그리고 이치 6.0을 모두 충족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리딩 그리고 리스닝은 다 독학했고요. 그냥 시간 재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를 계속 반복했었고 스피킹은 제가 첨삭하시는 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화상 영어 수업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받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라이팅도 첨삭을 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제가 독학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챗 GPT를 정말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제가 라이팅을 한 다음에 그걸 챗 GPT한테 보내고 챗 GPT한테 시험관 모드로 첨삭을 해달라고 해서 챗 GPT가 제가 썼던 글들을 바탕으로 제가 썼던 글 중에 틀렸던 표현, 좀 어색한 표현, 그리고 문법 틀린 거 이런 거 다 수정해주고 다 고쳐줬고요. 그리고 리라이팅까지 해줬어요. 제가 뭐 6.5 버전으로 리라이팅 해줘, 7.0 버전으로 리라이팅 해줘 하면 제가 쓴 글을 토대로 챗 GPT가 전부 다 리라이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필사하면서 중요한 표현들은 제가 배우고 그리고 이거 좀 괜찮다 싶은 표현들은 다 외우고 써먹으면서 라이팅도 점수를 6.0 이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필리핀에서 라이팅을 1대1 개인 과외를 받은 게 도움이 됐나? 1대1 수업을 받은 게 도움이 됐나? 하면 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GPT로 라이팅 첨삭을 받았었고 정말 충분히 그것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리핀에서 도움이 됐던 수업은 스피킹 수업이 다다라고 감히 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너는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IELTS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갈 거야? 어떡할 거야? 다시 갈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이것도 반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반은 그냥 한국에서 공부를 할 것 같다입니다. 좀 대답이 굉장히 애매하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정말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영어가 젬병이기 때문에 나는 영어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고 싶고 영어를 몸에 체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학연수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학연수를 하면서 5개월 동안 영어 실력은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하지만 IELTS만 놓고 보자면 저는 아리까리합니다. 꼭 필리핀을 가야 할까? 왜냐면 한국에도 좋은 해설 자료들 많고 한국에도 좋은 학원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해커스, 파고다 이런 학원들, 뭐 EDM IELT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IELTS 전문 학원들이 많은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필리핀 어학연수를 IELTS만을 위해서 가는 건 크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필리핀에서 IELTS 공부를 한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정말 소중한 추억도 많이 쌓았고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도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그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물론 장점도 꼽고 단점도 꼽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풀만족, 정말 100% 만족인 어학연수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 또한 사바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잉!